훅 날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을 우리가 매년 2번씩 개최를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훈련이 강화가 돼갖고 구축함들도 많이 그 규모를 늘리고 비행기, 그러니까 전투기를 같이 해가지고 육해공에서 이 훈련을 하는 것들을 강화를 해서 이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군의 날에는 우리 전투기를 타고 직접 독도 상공을 비행까지 했어도 대통령이. 근데 이 정부에서는 아예 이 훈련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획이 없답니다. 지금 올해, 원래는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8월 상반기 한번 했었어야죠. 이제. 네, 8월 중순이 다 됐는데도 훈련은 고사하고 지금 계획조차 독도 훈련, 방어 훈련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MBC가 보도를 했고요. 해군은 훈련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고 계획이 나온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거죠. 사실 독도는요, 저희가 거리상으로 가갖고 우리 공군이나 해군들이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작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군사공항, 민간공항 포함한 공항과 그다음에 저반 시설을 해갖고 그쪽에 이제 일종의 해군 기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와 관련한 어떤 그 훈련 태세들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훈련은 실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고 갑자기 하게 되면 대응이 어렵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여기를 대놓고 공식적 분쟁 지역으로 이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여기에 임자가 모호한데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일본이 침공을 해갖고 독도를 상륙을 해서 우리 거기 있는 경비대를 쫓아내고 독도를 차지를 한다, 점유를 한다. 이랬을 때 이게 침략행위, 영토 침략행위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분쟁에 따른 상황에서 점유권 분쟁 상황으로 갈까요?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일본이랑 협상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독도를 못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독도 방어 훈련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해서 아예 동해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수상함 16척, 항공기 11대, 특전사, 해병대 다 참가했거든요. 이번에는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올해는 독도 방어 훈련인데 그게 이제 지난 6월입니다. 한미 해군하고 일본 자위대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했고요. 이거 독도 아니잖아, 이거는. 제주 남쪽에서 하는 거. 독도에서는 싸우게 되면 일본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뭐 러시아가 독도를 점령하러 올 거야? 결국은 독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본군이 올 거기 때문에 그에 상정한 고유의 전략과 방식들, 전투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6월하고 12월에 하던 거를 6월에 이번에 한미 해군 그걸로 퉁쳐버리고 일본 자위대하고 그걸 해버린 거야. 근데 윤석열 정부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4차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뭐 함정하고 항공기 뭐 일부 전력이 매번 훈련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실시된 게 지난해 12월 한 번이었는데 이때도 상륙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해병대하고 특수전 부대 불참했어. 그러니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근처에 가갖고 그냥 쑥 한번 둘러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걱정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군대가 무리하게 파병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 독도 경비대에 있는 경비 수준은 군함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괴멸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차지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영토 침략 행위다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격을 나서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작전권이 우리가 없고요. 일본은 한국도 인정한 분쟁 지역이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점을 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 이래버리면요. 독도를 그냥 뺏긴다니까? 근데 일본은
울릉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오고 울릉도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배치가 되고 거기에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고 함정이 배치가 되게 되면 사실상 독도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가 없게 돼요, 군사적으로. 그리고 신원식이 작년 3월 23일에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친 새끼 이런 아니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 민방위 교육 영상 그다음 외교부의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가 독도를 일본으로 표기해가지고 뭐 표기해서 논란이 됐죠. 그리고 해양산업부 업무 보고에 현 정부 들어서 독도 관련 언급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계속 독도를 사라지게 하고 있어, 우리 영토에서.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일본 해군이 독도를 강제로 점유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들이 있던 걸 이걸 치워버렸대요, 또. 이게 좀 이상한데 지금 서울 지하철 잠실역 그다음에 안국역에 있던 독도 모형이 이게 다 철거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2009년에 뭐 건의안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서울시 의원이 발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서 2010년부터 서울 역사에 독도 모형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근데 이게 15년째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게 왜냐 하니까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가로 1.8m, 세로 1.1m, 높이 0.9m인데 그 테이블 안에 설치된 그 독도 조형물이 뭐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이 이외에도 뭐 시청 이태원역, 김포공항역에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조만간 철거될 것 같아요. 같은 논리로.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처음에 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이걸 독도 모형을 놔서 우리 땅이라는 거를 알리자고 한 게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다고 지금 없애자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특히나 이 역들의 특징이 있어요. 에이, 여기가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스팟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데 신도림역을 가야지. 신도림역에 너무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보는데 잠실은 롯데월드 있고, 안국은 경복궁 나가는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서울역은 당연한 거고, 시청 이태원 김포공항 이 역시도 외국인 유동 인구의 움직임이 제일 많은 데예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도 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지만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진짜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조형물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태원역에도 석고보드 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역에 목조 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안전상 우려가 될 수 있는 조형물 및 시설물 철거를 검토 중이다. 그 독도만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지하철 전부를. 자, 이런 상황에서 군 정신교육 그 교재에서도 독도 관련된 내용을 뺐다가 이거를 다시 되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정신교육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할 때마다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 독도 이런 거는 그냥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토 분쟁이라고 해버리면 군에서 아니, 그 남자 건강한 남자들 다 가는데 거기서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교육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진짜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되면 아이고. 이 해경을 거기 보내지 말고 해병대를 보내갖고 자주포 꽂아놓고 거기서 지키라고. 백령도 연평도 지키듯이. 근데 이거를 그것도 바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8개월 만에 잡아? 아이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역사와 그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양보하기 위한 일본의 어떤 그 명분을 쌓아주기 위한 짓거리들이 친일 행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또 작년에 독도란다. 국군의 날 행사 기억나시죠? 간만에 100억 들여갖고 했던 국군의 날 행사. 도저히 100억이 어디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올해도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전두환 정부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열리게 됐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저번에는 101억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 8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게 뭐가 빠진 거냐면 어. 그 도로 위로 배 흘러가던 AR CG 있잖아요. CG AR. 그게 빠진 거예요. 욕을 하도 처먹으니까 그걸 몇십억 주고 했다고 하니까 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움직였다가 없어졌다. 이거 하는 포켓몬 게임만도 못한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욕을 처먹어서 그런지 그건 뺐다고 합니다. 올해. 아이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아니 저런 낮은 수준에 근데 이런 시가 행진이 왜 하는 필요해? 거야? 아니, 이걸 하려면요. 아니 이런 시가행진 저런 저기 뭐야 러시아나 이런 데서만 하잖아요. 세금을 80억이나 들으면서 우리나라 돈 많아요? 80억 들여가지고 이거 할 만한 거야 이거? 이거 하려면 의장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참가하는 군인들 2달 전부터 훈련해야 돼요. 아니, 얘네들 근데 인건비, 밥값, 거기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 그럼 정상적으로 지급합니까? 특근수당 지급해요, 그 사람들한테? 자, 이번 시가 행진은 호국 영웅의 차량 퍼레이드가 이끈다. 그리고 최신 공중 전력과 지상 장비가 기동하고 유엔 의장대, 그 다음에 유엔 의장대가 부대가 이제 도보로 행진을 하고요. 특성하고 학생들은 왜 나오는 거야? 특성하고 학생과 시민들도 함께 행진한다. 근데 이런 거 하는 나라가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밖에 이거 없잖아요. 학생들 동원하겠다는 소리잖아. 학생들 돈 줘? 안 주지, 당연히. 그럼 군인들은 돈 주겠어? 80억은 어디다 쓰는 거야 도대체? 아마 이거를 행진하면서 이번에는, 김건희가 오픈카 타고 사열하는 거 아닐까? 아. 나는 더러운 상상도 지금 해봐요. 군복 입고 군복 입고, 지가 윤석열 모자 옆에다 쓰고? 세워놓고, 딱 타고 앉아가지고, 네. 딱 이렇게. 모자는 안 쓰겠네요. 왜냐면 비싸게 한 머리니까 보여야 되니까. 예. 아니, 어찌됐거나. 근데 보세요. 시가 행진에 투입되는 게 10억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어디다가 쓰는 거야? 그거는 날 행사에? 그게 무슨 뭐 기념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돌아다니고 갑자기 4시간 동안 때려박고 이지랄을 하겠다는 건데 이 예산이 어디로 흘러나가고 뭐로 새는지도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에게 후원금 요청은 하지 않았다. 라고 했거든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지. 안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서 말장난을 하는 게 뭐냐면 요청은 하지 않았다잖아요. 나는 딱 이거 보니까 알아서 내세요 이거 같아. 알아서 기부하면 뭐 주시는 건데요. 뭐 이거 받진 받는 않았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전화 다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요청 안 하기로 했어요. 꼭 관공서나 경찰서 애들이 소방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얘기예요. 가끔 회사로 전화가 오거든요. 이번에 우리 서에서 체육대회 하기로 했어요. 몇 시부터 체육대회 합니다. 꼭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끊어요. 그럼, 저기, 경찰이 체육대회 하니까 나 거기 맨손으로 가고 밥이나 얻어먹고 와야지 하고 가는 놈이 어디가 있어. 나도 와서 2인 삼각 경기나 달리기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어딨냐고. 왜? 운동복 입고 가서 해야지. 같이 달리기 하고. 그래서 봉투 줘야지 그 천막에다가 요렇게 붙여줘요. 찬조 기업 이거. 주체, 주관 뭐 이렇게 공동주체 찬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 붙여줘요. 깔아주잖아. 그걸 붙여줘야 우리 차가 어디 뭐 과적이라든지 단속에 걸렸을 때 딱지 안 끊고 풀려날 수 있는 거야. 기부 안 한다? 그러면 집중 우리 공장 앞에 와가지고 단속을 해요. 씨부랄. 언론사도 비슷합니다. 언론사도 뭐 행사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잖아. 그러면 기자들 거기 앞에 가가지고 계속 그 기사를 써요. 양아치네! 그 기사를 쓰면 그 기업에서 전화합니다. 얼마면 되냐고. 더러워. 가진 권한을 이런 식으로 써쳐먹는 놈들입니다.